정착지도가 어떻게 되고 보면 정착 지원금이 있고 그 모든 걸 다 알고 왔는데 내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시스템 이런 것들은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돈이 없고 심지어 그 돈을 지지해줄 수 있는 가족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없어. 어떻게 할 수 없고 안타깝더라고. 약간 탈북민으로서 그 남한에 살면서 이방인의 느낌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소외감? 이런 것들은 없었어? 있었는데 그거를 느끼기 전에 내가 그런 걸 다 인정을 해버렸어. 막 그때마다 막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가끔 한 번씩 그게 서름으로 터질 때가 있더라고. 어떤 부분이 힘들었을까 정확히?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줘서 힘들었다. 동정을 많이 받는 게 힘들지. 동정?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와서 너무 힘들겠다 막 이런 게 그거조차도 너무 그게 동정을 받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일단은 교회를 가. 교회를 가면 오늘 세 자매가 왔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이 자매는 뭐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고 막 그래서 힘드니까 북한에서 왔고 우리가 잘 돌봐줘야 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그 순간 위로가 되지만 그들의 기도에 진심도 있지만 동정으로 느껴져가지고 내가 상대적 그 순간만큼 그들 앞에서 약한 존재가 돼야 돼. 맞아. 근데 그 진심이 너무 느껴지고 너무 그 순간 따뜻하고 막 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내가 정말 절대적 약자가 된 것 같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이고 약간 동정을 받는 위치가 되고 그걸 내가 인정하는 게 슬픈 거지 어찌 보면 실제 없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어떤 책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이제 대학교 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배려라는 게 내가 위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하사하는 그런 느낌의 뭐 어떤 형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어쨌거나 딱 표면상 보이시기에는 위와 아래가 나누신다라는 거야. 위와 아래가 나누실 때 그 배려라는 거가 과연 그게 배려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어떤 질문, 그러니까 철학책이었는데 그런 게 있었는데 약간 그런 거 같아. 효진이가 얘기하는 부분도 사실 여기서 막 사람들이 배려라고 막 해주는데 갑자기 이 사람은 그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갑자기 밑에 내려가 있는 상태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버리는 그것 때문에 이제 효진이는 그런 것도 힘들었었다. 자존감은 뭐 버리지 못했는데 자존심이 위축되는 걸 내가 인정하고 그런 현장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 우리 축복해주고 반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대해서 잘못됐다가 아니고 그분들은 사실 그게 최선이었고 그 순간만큼 정말 따뜻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럼 효진이는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 사람도 나름의 따뜻하게 해주려고 이제 한 거잖아.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주면 그 이후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드는데 내가 이제 그런 배려를 하는 위치에 점차 서게 되더라고. 탈북한 후배를 만난다거나 뭐 나보다 어린 친구를 만난다거나 또 다른 사회적 약자층에 내가 봉사를 간다거나 그럼 이런 위치에서 만날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이게 내가 한번 당해봤으니까 그게 살짝 선뜻 나서서 네 뭐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 어떻게 해야 가장 이 사람을 존중하면서도 왜냐면 그 순간에 위로를 원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절충할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글쎄요. 내가 봤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고민을 하는 내 눈빛이 그 사람한테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한 번쯤은 가지고 있으면 그 순간은 분위기는 전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 같은 탈북민으로서 또 탈북민이 아니더라도 뭐 어떠한 형태로든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배려라고 하는 거를 보낼 때는 사실 이렇게 관계적인 부분이거든. 쌍방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형의 어떤 데다가 우리가 배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관계적인 어떤 타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타인이라는 그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배려를 할 때 그 사람이 그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준비라거나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원할 때 이게 가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땐 아직까지 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한테 상대방이 배려 이렇게 하네 버리니까 이제 그게 배려가 아니라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 그 이후로 나도 곰곰이 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 자리에서 나는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 내가 약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나를 동정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사실 그 순간 내가 약했던 것도 맞고 그 순간 도움이 필요했던 것도 맞아. 맞지.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그 순간 가서 스스로가 오픈을 해.
그치. 나 너무 힘들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야, 다 그때는 도와줘야 가서 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맞아. 그때는 또 괜찮아. 그래서 그 사람을 일단 잘 관찰하고 필요한 게 뭔지를 줘야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긴 해. 그럼 이제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도 맞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이겨낸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저변에 그냥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막 생겨나잖아. 효진이는 어떻게 생각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탈북민으로서 막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거를 꼭 탈북민이라서 그렇다라고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사회적 통계를 봤을 때 일반 사회 집단에서도 이곳에서 이미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딘가를 피해 있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건 사람이 살아가는 집단이라면 어디에서 나타나는 상태이고 여기에 그럼 탈북민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 집단에서 당연히 사회적 범죄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있는 곳이 다른 곳으로의 회피를 원할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탈북민에게 북한이라는 루트가 열려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 선택했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봐. 북한에 가는 사람은 정말 여기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가는 근데 거라고. 그런 사람들에겐 북한이라는 루트도 어찌 보면 그러니까 연결할 선택권 수 여지에 다른 사람이 없는 북한이라는 곳이 이제 선택권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남한 사람이 북한을 가긴 아는 게 너무 없지만 이 사람은 이제 죽기 전에 뭐 부모님 볼 수 있다 뭐 이런 하나의 그냥 통로인 거지. 만약 그 사람이 호주를 경험한 사람에서 호주를 갖게 해주죠. 저는 그런 거를 보고 싶어요. 굳이 북한 사람으로 와서 나약해 빠져가지고 다시 온 곳으로 돌아가? 약간 그렇게 막 사람을 비참하게 보고 싶진 않아요. 그것도 뭐 어찌 보면 본인 선택이긴 한데 나는 그런 거지. 탈북민이어서 우리가 북한을 알잖아.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거든. 거기서 그냥 일반인으로 살 바에는 난 여기 교도소 가서 살겠다. 약간 이런 입장이거든 진짜.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북한이란 걸 선택하지 않고 교도소를 선택하겠다. 그 정도 난 북한에 대해서 되게 와 진짜 거기는 사람 못 살 곳이라고 난 생각을 맞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마 거기도 선택해서 가니까 탈북민으로서 그게 이해가 안 되겠지. 근데 나도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도 그걸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그때 당시 판단하기에 본인에게 열려있는 문 중에서 가장 나은 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 어찌 보면 그 더 최악의 상황들이 뭐 교도소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그 순간 판단하기에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은 그때그때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에서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함부로 막 뭐라 할 수 없을 것 같다.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비난할 있을 수 거다. 없을 것 같아. 이 말인 거지? 그렇구나. 맞아. 통일을 시기와 방법론은 떠나서 되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하면 좋겠다. 저는 이 관점이고 이유를 한 2가지 정도? 일단은 개인적인 건데 아빠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제가 한국에 온 다음에 돌아가셔서 제일 원망스러운 게 그렇게 우리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 어려운 북한에서 굶어 죽이지 않고 매 한 번 안 들고 키우셨는데 내가 아빠가 돌아가신 그 순간에도 손 한 번 못 잡아드리고 그 묘소 앞에 술 한 잔 부어드릴 수 없다는 이 정말 이게 내가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통일이 돼야 내가 그 앞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경우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저 하나만의 영혼은 아닐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정말 그런 개인적인 딱한 사정 때문에 통일이 내가 살아있을 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정말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2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이름들이 많아요. 뭐 한 가정에서는 지금 결혼해서 아내로 살고 있지만 사회적 역할이라고 네, 원 가족에서는 딸이었고 대학교 때는 학생이라는 지위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봤을 땐 서울 시민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 그냥 나는 숨을 쉬고 내 돈을 벌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살려고 내 의식을 가지고 인간으로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름들에 맞는 그런 적절한 역할과 책임과 의무를 고민을 해보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일 나를 그래도 뜨겁게 가장 큰 책임과 뿌듯함, 명예스러움을 가져다 주는 건 대한민국 서울시에 사는 시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게 나를 가장 크게 해주는 가장 큰 이름이야. 그치.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특히 해외에 나가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I'm from South Korea, originally from North Korea 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
또 국제를 전공하고 했으니까 시민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요즘 들어서. 시민이 뭘까? 도시를 만든 사람, 그리고 그 도시를 꾸려가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주민이라고 불러주지 않고 시민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러면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우리 도시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도시가 잘 살려면 경제가 발전돼야 돼. 경제가 잘 발전되려면 요즘 자급자족 하는 도시는 세계적으로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국제 교류를 하는데 국제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걸림돌이 뭘까? 우리나라 이런 북한과의 상황만 해결돼도 엄청난 교류가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통일에 사실 관심을 확대시켰어. 전에는 내가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할 때 나는 이래 통일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이유가 사실 가족을 만나고 3만 명의 탈북민들의 아픔을 해결하고 또 수백만의 이산가족들의 아픔 이런 개인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사실 그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 시민이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소지자라는 이유로 내가 산 도시를 위해서 특히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도시고 내 자녀가 살아가야 될 도시를 위해서 통일이 생기는 거야. 통일은 모르겠고 북한 문제만 해결되면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아들을 낳는 지금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군대를 가야 되고 내가 내는 세금이 국방비가 들어가고 내가 실제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보니까 북한 문제가 정말 중요하더라고. 매일 아침 뉴스만 켜면 북한 문제가 터지는데 그러면 내 주가가 하락하고 상승해. 이게 내 피부로 진짜 직접적으로 와닿아. 그래서 내가 그냥 전에 주민으로 살 땐 사실 그런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리고 통일의 필요성을 이런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섞어가면서 나의 필요를 막 어필했다면 이제 내가 직접 시민으로 살아가 보니까 통일은 너무 필요한 거야.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게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겠는 거야. 그런 면에서 통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이 통일의 필요성을 꼭 지금 통일합시다가 아니라 모두가 통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게 통일의 문제 하나만으로 도시와 국가의 주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요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후보를 엄청 많이 정했어요. 거기서 딱 하나 진짜 중요한 거 막 장기적으로 막 경쟁을 할 자본주의 사회였으니까 자본가가 했는데 사실 이게 가장 하고 싶었던 거였구나 라고 느꼈던 게 사람들 속에 서 있는 거였어. 눈물이 났어. 그 사람들과 같이 횡단보도를 걷고 같은 신호에 발을 멈추고 같은 떡볶이집을 향하고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울컥하는 게 이것이 내가 탈북하는 순간에 가장 원했던 나의 최종의 모습이자 그걸 내가 이루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 북한 사람들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는 가서 이거 해야지 라고 하지만 어쩌면 그들 내면에는 정말 평범한 이곳에서 삶, 가장 안정적인 삶, 안정이 그곳에서 안 돼 있으니까 이상을 꿈꾸는 거거든. 근데 내가 이곳에서 안정을 찾다 보니까 이것이 내가 가장 원하던 거야 라는 게 이렇게 막 울컥하고. 나는 사실 탈북할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계란 20개 삶아놓고 한 번에 먹기였는데 진짜 이게 세대 차이야. 요즘 애들은 이렇게 안 굶어. 나는 심지어 탈북할 때 엄마가 계란을 이만큼 삶아줬다. 사탕도 이만큼. 꽈다. 나 계란 한 20알 삶아놓고 이제 한 번에 먹으면은 못 먹는다는 거야, 자꾸 친구들이. 이게. 그래서 야, 그거를 왜 못 먹지? 나는 탈북하면 진짜 계란 한 20개 삶아놓고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지, 약간 이랬는데. 고난의 행군을 직통으로 맞은 사람. 그 다음에 그때 태어나서 장만항에서 탈한 애들. 오늘 인터뷰 끝? 인터뷰는 끝.